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모레 열릴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을 앞두고 당정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난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효과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네, 전세 시장이 요동치면서 일부 매매 시장에서도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들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 시장 상황과 함께 곧 발표될 정부 대책까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규조 소장님, 저희들 이 프로그램에서 정말 전세난 몇 차례 이제 토론도 했고 또 대책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모레로 이제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가 예정돼 있다래요. 무슨 대책이 나올지는 저희가 조금 이따 토론을 하기로 하고 도대체 지금의 전세난 현재의 상황 소장님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기존 전세 시장에서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에 계약갱신 청구권들을 대부분 쓰고 계신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후에 전세 가격을 높이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을 일정 기간 내놓으려는 이제 계획을 실행하면서 집주인들이 사용하는 계약 종료된 물건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계약 종료 기간이 만료된 전세시장 물건 중에서 새롭게 세입자를 맞을 수 있는 물건이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새로 출시되는 전세 물건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새롭게 전세 계약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물건 찾기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 물건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오르는 가격에도 해당 지역에서 직장 거주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계약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시장에서 밀린 수요가 일부 수도권의 매매 시장으로 옮겨붙는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기존 서울에서 전세 거주하시던 분들이 서울 같은 지역에서 매매로 전환하기에는 필요한 자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포기하고 좀 더 가격이 저렴한 외곽이나 수도권 쪽으로 이제 옮겨서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혹은 좀 더 저렴한 전세를 찾는 쪽으로 움직이시는 상황이어서 도심 중심에서 시작된 전세 물건 부족 가격 상승세가 외곽 또 월세 시장 매매 시장으로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통계를 보면 11월 첫째 주에 경기도 지역에 이 전세값 상승률, 매매가 상승률이 0.23%. 그래서 기존보다 훨씬 이렇게 높아져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전세값이 오르니까 있는 돈으로 좀 근처에라도 좀 사겠다 이런 수요 때문에 이 매매 가격까지 들썩인다면 전세난 매매 수요 증대로 인한 가격 상승 도저히 걷잡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김현미 장관은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값이 오르는 게 아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전세 시장 전체적으로? 글쎄요, 전반적으로 그동안 이제 도심에서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한 공급을 이제 막아왔고 그 영향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겠죠. 하지만 6월이나 7월에 발표됐던 그 대책들, 그다음에 7월 30일 날 지금 통과한 임대차 입법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다가 기름을 부은 꼴이 됐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2만 건 정도가 전세가 거래가 되거든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네, 근데 이제 7월 이후로 보면 7, 8, 9가 한 14,000, 12,000건 정도이기 때문에 한 6, 7천 건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증여 같은 경우도 아까 김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증여를 이제 많이 하게 되면은 이주택자가 나머지 두 번째 주택을 이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사람들이 실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전세주택에서 바로 자가주택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존의 공급 전체가 부족한 부분에다가 요번에 이제 발표된 정책들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증폭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김현미 장관은 이제 물량 부족이 전세난이 임대차 3법, 2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그거는 조금 잘못 보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임대차 입법의 영향이 크고요.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전반적인 공급 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사치라고 겹쳤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 지금 한 3, 4개월 정도 뭐 정확히는 한 3개월 정도 되는데요. 예. 거래량이라든지 가격 상승을 보면 한 3개월 정도의 이러한 전세가 급상승이나 전세 매물의 급감 현상은 임대차 입법의 영향으로 봐야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전세난 임대차 3법 때문인가요? 네, 교수님 뭐 말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사실 겹쳐 있기는 한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임대차 입법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외의 정책적 변화 때문에도 전세 물건이 새로 출시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뭐 전세 대출이라던가 추가적인 대출, 청약 같은 것들의 실거주 요건들 강화하면서 뭐 집을 추가로 투자해서 전세로 내놓을 수 있는 수요들 사실상 줄어들었고 주택 임대 사업자들 특히 이제 아파트 부분에서는 사실상 의무기간 만료되면 종료되는 폐지 상황이 되면서 전세 물건이 새롭게 출시될 수 있는 주택 구매나 투자 행태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존 전세 시장의 계약에서 물건 회전이 어려워지는 계약갱신 청구권 또 이제 가격 상한제 같은 것들이 쓰여지면서 급격하게 좀 물건의 수급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 게 사실이고 뭐 정부에서 지적한 이사철이나 저금리 요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결정적인 요인은 이제 임대차 입법 이후에 물건 회전이나 수급의 불균형이 지역별로 특히 전세 수요가 몰려 있는 도심지에서 극심해지면서 그 물건을 찾지 못한 분들이 결국에는 좀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되는 전세 가격도 수용해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거거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월세로 밀려나거나 아니면 외곽 지역으로 내 집 마련을 고려하거나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에서 촉발된 물건 부족 가격 상승이 월세 매매까지 지금 자극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이 되고 특히 뭐 경기도 같은 지역은 예를 들면 뭐 김포나 파주처럼 현재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지 않은 곳 중심으로 가격 폭등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순하게 이렇게 좀 원인 분석하는 것들에서 논쟁 단계에 지금 머물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빨리 논쟁을 그치고 해결책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두 분을 포함해서 지금의 전세난의 원인이 임대차 3법에 있다고 하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정부는 기존의 정책에 수정은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전세 대책들 어떤 게 있습니까? 글쎄요, 뭐 뾰족한 대책은 뭐 별로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별로 없으면 정말 답답한데요.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장기적인 대책이고요. 그러니까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을 두 개를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단기 대책은 현재 있는 주택, 이미 지어진 주택 중에서 재고 주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전세 매물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임대차 입법, 그러니까 임대차 3법 중에 이제 법 하나는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으로 미뤄졌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이 법 두 개인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 이 두 가지가 지금처럼 계속 적용이 되는 한 매물이 나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재건축의 소유자들도 다시 재건축 주택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증여를 통해서 자녀들을 실거주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재고주택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있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단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기존의 그 1가구 2주택 또는 1가구 3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나 양도세 강화 규정에서 그동안 이제 전세 매물을 정상적으로 시장에 잘 내놨던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 그래서 뭐 10년 이상 전세 매물을 내놨고 특별하게 전세금을 많이 올리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보유세나 양도세를 좀 완화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그 전세 매물이 계속 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런 것과 전혀 반대의 정책을 지금 펴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임대를 할 수 있다는 것보다 다주택자한테 집을 빨리 팔아라. 그렇죠. 뭐 본질적으로 추가적인 주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투자성이나 이제 투기성을 인정하는 것은 뭐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1가구 1주택으로 전부 다 하면 안 되냐 법으로 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직장을 옮기거나 뭐 취업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대학을 진학할 때 예. 바로 집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이동에 따라서 전월세 주택이 필요한 것이고 누군가는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다 공급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가장 많이 공급하는 나라도 네. 네덜란드 32% 수준이거든요. 네. 그 나머지는 민간에서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럼 그 민간에서 공급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는 전세 살면서 전세 주택을 내놓는 이런 사람보다는 자기도 자가주택에 살면서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전월세 주택으로 내놓는 이런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예.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역할에 대해서 너무 이 사람들이 투기다, 투자다 이렇게만 한쪽으로 몰아붙여서 과세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이제 빠져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방법은 맞는 듯한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과는 조금 흐름과는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 정부에서.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동안 3개월 동안 어쨌든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놨는데 다시 또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대책이 예. 지금 뭐냐 또 이거죠. 혼란이 어떤 이제 대책이 있을 수 있기 있겠느냐. 때문에 뭐 결국 대책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주택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런 이제 조건을 완화시켜줘서 기존의 전월세 주택이 남아 있게 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이제 공공이 전월세 주택을 사서 이걸 이제 저렴하게 지금 이제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지금 제공하는 방법.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얘기한 게 또 그거 같아요. 네. LH와 SH를 통해서 수도권 주택 매물을 구입을 확대해서 뭔가 전세를 내놓는다. 이거 김 소장님, 네. 가능한 구체적으로 겁니까 이게? 어떤 방법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으로? 거죠? 이게 뭐 완전 새로운 방법은 아니고요. 예. 종전에도 이제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이제 새로 지어서 신축해서 공급하는 주택 외에 기존 잉여주택 중에서 적정한 이제 전 월세용 주택을 사서 임차를 놓거나 아니면 이제 매입을 해서 전월세로 공급을 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연간 계획이라든가 예산 같은 것들이 잡혀 있을 텐데 아무래도 당장 전월세를 공급해야 되는 게 시급하다 보니 이런 방식의 전월세 주택 공급을 좀 더 뭐 예산이든 뭐 구입 주택 수든 이런 것들을 좀 단기간 늘려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방안입니다. 이런 그래서 것들은 바로 공급이 가능한가요? 주택 매입이 되면 바로 가능할 수 있죠. 이미 비어 민영주택을 있는. 사들인다는 거죠? 민영주택을 사서 네, 전세를. 개인들의 뭐 단독주택이든 다세대든 아파트든 이런 것들을 사거나 아니 근데 뭐 전세를 집이 비어 있어야 될 얻어서 텐데 그러면 어떤 걸 산다는 거죠? 살고 있는 집을 사는 것도 아닐 테고. 당연히 비어 비어있는 집들이 임차할 이렇게 수 많습니까? 있는 주택들을 사서 네. 구입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좀 우려되는 바가 예산도 있고 원래 하던 사업들이니 뭐 조금 박차를 가한다면 빠르게 구입해서 공급할 수도 있겠다라는 취지는 이제 가능한데 실제로 종전에 이들 사업을 할 때도 도심지에 이제 아파트 전세 같은 걸 예를 들면 원하는 수요자들이 이제 공급받고자 하는 아파트형 전세 같은 것들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었던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뭐 최소한 뭐 신축 연립 빌라 이런 것 중에 적정한 가격으로 예산에 맞게 구입을 해서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다시 임차를 할 만한 물량 확보가 얼마나 되겠냐 이 부분에서 계속 좀 얘기가 아니, 저는 되고 좀 궁금했던 있습니다. 게 지금 공공기관에 LH나 SH가 집을 산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서 새 집을 지었는데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이 안 팔리고 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 나서 사가지고 분양을 하거나 전세를 내준다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들어갈 집도 없는데 어디에 있는 집을 사겠다는 건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발표될 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는. 네, 그래서 사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뭐 비어 있는 단독이나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것들에서 매입을 해서 물량을 맞추는 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처럼 전월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소위 이런 시점에서 질 좋은 주택, 좋은 인프라 위치에 있는 주택들을 싸게 정부에게 공급할 집주인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임차 같은 것들이 좀 원래 어려웠던 잉여주택이나 빈집 같은 것들을 규모적으로 사들여서 공급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적정 가격에 적정한 주거지를 보장하는 공급이 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이런 단기 공급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할 거다라는 이미 좀 한계들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이상의 정책이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사고자 하는 수요를 파악해야 될 테고 또 살 수 있는 그 공급을 파악해서 이게 함께 매치가 돼야 되잖아요. 네. 사고 싶은 사람은 A동으로 가고 싶은데 나온 물건은 전혀 엉뚱한 곳에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수요일 날 뭐 점검 회의에서 좀 주목이 돼요. 네.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울에서 LH와 SH가 1년간 공급하는 게 한 10,000호 정도 됩니다. 예. 매입 임대가. 근데 이 10,000호를 공급하기 위해서 보통 과거에는 이제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정책을 쓰다가 기존 예. 주택의 이제 품질이라든가 위치, 그다음에 주택을 산 다음에 다시 이제 많은 수리비를 들여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사전에 약정을 하고 민간 업체가 지은 것들을 이제 사들이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 과연 몇 개월 만에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6,7천 개 이상의 월 예. 줄어들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들었는데 이거 전체 1년 동안 10,000개 하던 이제 그런 사업을 갑자기 뭐 10만 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제 주택도 없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매매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이제 단가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LH나 SH가 가지고 있던 예산을 가지고 기존에 만약에 뭐 1,000개를 살 수 있었다면 예. 지금은 그거 가지고 뭐 한 600~700개밖에 못 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츠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도 좀 제시도 되던데 김 소장님, 그것도 뭐 수익성이 있어야 리츠도 좀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리츠 상품 자체가 지금 국내에 그렇게 투자할 대상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주택 구매라든가 임차 사업이 진행되고 배당 이익이 나가는 이런 상품들이 나온다면 뭐 투자 상품 다각화 측면에서도 여유자금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좋은 소식일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리츠 사업에서 적정 뭐 좋은 수익률을 내면서 구입할 수 있는 이제 전세형 주택 같은 것들을 지금 저희가 충분히 수지에 맞게 구입해서 공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예. 방금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전세 대출이 100조 넘어갈 정도로 전세 가격 자체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저희가 수익을 적정하게 임대료를 싸게 받으면서도 내서 투자하신 분들에게 수익을 돌려줄 정도의 리츠 상품을 만들 정도로 저렴하게 좋은 주택을 저희가 모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계속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전세난을 계속 이 비판만 하는 것보다 대안을 좀 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임대차 입법이 문제라면 임대차 입법을 아예 뒤로 돌리는 뭐 재개정하는 문제 뭐 불가능할까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5일 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리와인드 거꾸로 돌리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뭐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선. 아까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달, 3달 만에 이걸 번복하고 돌아간다면 사회적인 혼란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변화된 이제 제도나 정책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 좀 단기간 전세 월세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뭐 비전문가가 생각해도 딱히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뭐 장기적으로 질 좋은 임대를 공급하는 거를 좀 서둘러서 하는 방안이라던가 아니면 전세 수요자들을 어쨌든 좀 줄여야 하니까요.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네. 그래서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좀 금융 지원 같은 것들을 무주택자들은 좀 더 확대를 하는 방안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월세 계약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전세 못 찾는 분들이. 이런 예. 분들한테 이제 월세 소득공제라든가 이런 금융 지원을 좀 더 늘려주는 부분들도 뭐 완전 해결책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지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 전세 대책에 담길 수 있을지는 뭐 이르면 수요일 11일에 발표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박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부분이요. 계약갱신 청구권 지금의 2년 플러스 2년을 3년 플러스 3년으로 늘리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글쎄요, 뭐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플러스 2년도 이렇게 큰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3년 플러스 3년을 하면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는 큰 혜택이 되겠지만 이제 새로 정말 이제 신혼부부로서 새로 시작을 해서 전셋집을 찾는다든지 또 이사를 통해서 아이들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이런 분들한테는 전혀 뭐 전세 물량을 찾을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는 기존에 전세 들어 있어서 잘 살고 계신 네. 분들도 문제지만 네.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가구가 분화된다든가 결혼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전셋집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예. 그분들의 대체적으로는 사회 초년생이나 어떤 스타트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뭐 저출산이다, 결혼을 너무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전셋집을 찾는 걸 막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생각으로 3년 플러스 3년을 제안했는지 좀 궁금한데, 뭐 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2년 플러스 2년도 굉장히 지금 부작용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뭐 무슨 생각이 외국의 있을까요?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에 뭐 독일도 그렇고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이제 그 전세 기간이라는 게 사실 없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나라들의 벤치마킹에서 이제 하는 경우인데 그 나라들은 우리들보다 굉장히 그 다이내믹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역 안착해서 살아가는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32% 정도. 그래서 충분히 이제 공공임대로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 외국의 제도를 좋은 점만 보고 자꾸 디테일하게 설계를 안 하고 네. 충분한 준비를 안 하고 이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1회 한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예. 굉장히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좀 적응이 됐을 때 그것도 천천히 이제 준비를 해가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989년이죠. 전월세 기본 거주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네. 늘릴 때 뭐 7개월 정도의 안정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이번엔 좀 더 걸릴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 손 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지금 전월세 대책도 없는 상황. 임대차법 안정시키는데 7개월 이상 걸리면 고작 지금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난리인데. 일단은 과도기가 어떤 정책 수정이든 아니면 새로운 정책 이제 활용이든 생길 수밖에 없긴 한데 과도기가 생각보다 길 수 있다는데 좀 시나리오를 두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세 계약 기간 기본 2년으로 바뀐 후에 계속해서 이 홀수의 법칙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꽤 무슨 법칙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2년으로 바뀐 그 경년에 맞춰서 매번 전세 가격 상승이나 전세 부족이 일상적으로 좀 되풀이되는 이런 현상이 네. 꽤 오래까지도 있었죠. 거의 2010년대 중반에 넘어와서야 올해 올라야 되는데 이상하게 역전선이 일어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정도로 꽤 오랜 기간 전세 임차 가격에 영향을 줬었던 제도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것도 사실 그렇게 짧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얼마나 오래 갈 걸로 보세요? 일단은 지금 재계약하고 계신 분들이 짧게는 2년 그리고 새로 하신 분들은 4년 동안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시면서 계시다가 계약이 종료되면 이제 새로운 전세를 찾아서 또 한꺼번에 움직이시고 이럴 테니까 사실 뭐 짧게 2년, 4년 혹은 그 반복적인 주기별로 계속해서 물건과 수요의 불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저희가 적절한 임대 공급이나 수요 분산을 시키지 못한다면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온 이런 3+3 임차 제도 변경 같은 것도 사실 과거에 계속 있어 왔던 발의 내용의 샘플 중에 하나기는 하거든요. 뭐 2년 2년으로 하자 아니면 2년을 3번 하자 아니면 3년을 2번 하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이거 취지 자체는 우리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기제에 맞춰서 애들이 그동안은 좀 안정적으로 한 학교에 다녀야 하니 그 정도는 유지되는 게 좋다라는 뭐 아주 근본적인 긍정 취지가 있긴 하지만 지금 같은 혼란 시장 상황에서 나왔던 얘기를 굳이 발의를 했어야 하나라는 지점에서는 다들 좀
이 발의의 취지하고 예. 입법의 목적이나 이런 거하고 지금 너무 이해가 좀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조금 더 냉철하게 좀 받아들이고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주택 공급하고 수요를 좀 분산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한데 앞서 잠깐 말씀 나눴던 이제 전세 수요자들을 그러면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서 주거 안정할 수 있게 하자라는 부분은 좀 쉽지는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기는 합니다. 이미 저희가 금융 규제라든가 세금 규제라든가 주택 가격 안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니 비단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금융 지원이나 주택 구매를 또 독려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는 게 쉽지 않아서 펼칠 수 있겠냐는 건데 사실 지금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 격차가 이미 많이 집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벌어져 예. 있는 상황이어서 예. 대출이나 이런 현행의 지원으로는 내 집 마련이 턱없이 어려운 분들 지역들이 네.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특별히 지원을 하지 않는 한 결국에는 이분들이 매매로 전환할 수 있을 정도로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오른 후에야 내 집 마련 전환이 가능해진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주택 가격 불안에 대한 우려가 있어도 이렇게 단순하게 그래서 하면 안 되라고 할 이런 정책 분야는 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예. 것들을 감안하고서라도 그분들이 뭐 한 주택 정도는 마련을 할 수 있는 금융 지원 이런 것들이 다시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없이는 지금 전월세 시장 안정책을 얘기하는 게 결국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 지금 시청자 문자, 시청자 채팅을 봐도 좀 정부 정책에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세 가격이 뭐 2년 이상 쭉 오를 거다. 또 어떤 분은 2년 동안 뭐 200% 오를 거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악화된 여론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요? 수습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예. 뭐 제가 정치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여튼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하여튼 생각할 때 가장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 임대차 입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게 잘 안 된 상태에서 했거든요. 예. 근데 모든 규정이라는 게 항상 예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임대차 입법은 굉장히 심플하고 예외 규정들이 잘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도입이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네, 그 구두로 이제 나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뭐 이 갑자기 이 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자기가 구두로 약속한 거는 뭐 번복을 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굉장히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 발생하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일단 시행된 상태에서 그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줄 것이냐. 그래서 그분들을 구제해줄 방안을 찾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예외 조항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임대 시장하고 매매 시장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전세 매물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반드시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이냐 그 부분도 있지만 매매 시장에서 원래 전세 물량이었는데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나오지 실거주하러 못하는. 들어오는 그래서 전세 매물이 이제 자가 매물로 이렇게 예. 전환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일부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좀 손을 봐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매매 시장으로 넘어가는 분들에 대한 건데 예. 우리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정책을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잡기 위해서 한다. 그럼 네. 가격을 올라가게 하는 이런 모든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 수단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사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도 너무 올랐고 그럼 살려고 해도 대출 안 못 해주고 사죠. 그럼 어떻게 네. 하라는 얘기냐. 예. 이게 지금 이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의 예. 입장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오랫동안 무주택이었고 또는 이제 새로 신혼부부로서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예. 그런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대출 규제도 완화시켜주고 그것이 설령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줘서 예외 조항을 그분들이 좀 만들자. 중소형은 살 수 예. 있게끔 해줘야 그래야 무엇이 풀려나가는 것이지 계속 조이기만 한다면 예. 뭐가 되겠습니까?
예, 김규정 소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첨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요. 예. 저희가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늘리고 있잖아요. 네. 워낙 집주인하고 세입자 마찰이 심해져서 분쟁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기존의 6개에서 한 3배수 정도 이제 늘리는데 턱없이 좀 부족하다고 하고 그 전문 그 위원들조차도 정확한 이것에 대한 대응 방침이라던가 가이드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을 해소해 줘야 하는 사람조차도 굉장히 지금 뭔가 정확한 이런 지침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저희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 준비가 좀 미흡하고 이후 대응이 지금 굉장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논의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대책에는 공급뿐 아니라 그런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가이드도 좀 같이 발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김진유 경기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